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구지석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곧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난 그렇게까지 못해. 복수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 구지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누난 못한다고 했잖아.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때로는 죄 없는 사람까지 희생시켜야 해. 구하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야?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고. 구지석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애초에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러나 구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게 구지석의 팔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복수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구지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다. 누나 방식? 그게 뭐야? 따뜻한 말로 용서라도 해주겠다고. 구하나는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난 은총이를 이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그 애를 통해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거야. 내가 하려는 복수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짓밟는 거지만 내 복수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건드릴 거야. 구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뭔데? 구하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진실. 그리고 잃을 수 없는 것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뜨겁게 부딪혔다. 며칠 후 구하나는 은총이를 찾아갔다. 은총이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구하나의 표정은 한층 진지했다. 은총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은총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은총이 이모랑 같이 살면 어때? 이 말에 은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모 집에서? 할머니가 그래도 괜찮대? 구하나는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직은 몰라. 이모가 할머니께 가서 허락받을게. 은총은 불안한 듯 손을 꼭 쥐었다. 응, 이모. 나 이모랑 꼭 같이 살고 싶어. 구하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은총아. 나도 그래. 하지만 너희 가족의 행복이 우리 가족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면 그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야. 구하나는 은총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고 흔드는 아이의 모습에 순간 망설임이 들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은총아, 미안해. 이모가 부모님 복수를 위해서 널 이용해야 해. 하지만 내가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절대. 구하나는 조용히 되뇌며 단단히 결심했다. 그리고 곧장 신여진을 찾아갔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품고 있었다. 어쩐 일이야, 하나씨? 구하나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 은총이 입주시터로 일하고 싶습니다. 신여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은총이 시터? 갑자기 왜? 구하나는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제가 예전부터 아이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은총이는 제 아들 같은 아이니까요. 은총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무래도 낯선 사람보다는 제가 맞는 게 은총이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신여진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확실히 조건도 좋았고 구하나가 은총이를 잘 돌볼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뜻 승낙하기가 어려웠다. 하나씨,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솔직하게요?
구하나는 조용히 신여진의 눈을 마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냥 은총이가 걱정돼서요. 신여진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의심할 만한 구석을 찾지 못했다. 알겠어. 계약은 차차 진행하고 우선 은총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 요즘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다시 접어들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구하나는 은총이의 입주시터로 신여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구하나의 복수는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구지석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더 은밀하고도 무서운 방식이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들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윤세영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구하나의 등장과 함께 은총이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 방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윤세영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연기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배를 움켜잡고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신여진과 최명지가 들어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세영아, 많이 아파? 병원 갈까? 아니, 그냥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파서. 애기한테 문제는 없겠지. 윤세영은 일부러 힘없이 말하며 눈을 살짝 감았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은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세영 이모 뱃속에 아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은총이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뭐? 윤세영은 당황하며 눈을 번쩍 떴다. 은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여진이 의아한 듯 재차 묻자. 은총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신의 배를 톡톡 두드렸다. 여기 아가 없어요. 은총이는 알아요. 신여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다. 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윤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때 최명지가 나선다. 애가 뭘 알아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자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나무라듯 은총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방을 나갔다. 은총이는 내가 봤는데 세영 이모 배에 수건 넣고 있는 거. 라고 말을 흘렸다. 윤세영은 그저 방을 지키고 싶어서 둘러댄 것뿐이었는데 은총이의 순진한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꼬여버릴 뻔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딴 핑계를 댈걸. 순간 시겁했던 세영은 짜증나는 표정으로 은총이를 바라보았고 은총이는 그런 이모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